네, 수업을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원인과 결과로 문단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로 문장을 조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 연습합시다. 자, 먼저, 여기 이로 인해 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원인,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결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장 시작할 때는 이로 인해 이렇게 하면 되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올 한 해 가뭄으로 과일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여기 여러분 아는 말이 뭐죠? 선생님 갑자기 어려워요. 아는 말이 뭐예요? 자, 과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뭄, 이거 모르죠? 이거는 오랫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 비가 필요한데 비가 안 와요. 가뭄. 그때를 가뭄이라고 해요. 3개월 정도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겨울 가뭄, 여름 가뭄, 네, 가뭄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자, this year 이죠. 여러분들은 보통 올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자, 이번 1년을 이야기하죠. 1년. 네, 올 한 해 가뭄으로 과일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자,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이로 인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선생님이 일단 그림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기 보면 사과, 배. 사과 생산량이 6%, 배 생산량이 3% 줄었네요. 자, 그렇게 되면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잠깐만요. 미안해요. 네, 과일값이 오르죠. 가뭄으로 과일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비가 안 오니까. 그럼 과일값이 오르면 오르는 것이 결과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과일 가뭄으로 과일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과일값이 어떻게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또 해봅시다. 자, 과일값이 올랐다. 이로 인해. 자, 여기서 다시 결과를 만들어 볼까요? 과일값이 올랐다. 이로 인해 뭐뭐 하게 되었다? 우리 엄마가 과일을 안 사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네, 내가 과일을 못 먹게 되었다. 과일을 조금만 먹게 되었다. 뭐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인은 결과를 만들고 또 이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다시 결과를 만들고 이런 일도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만들어 봅니다. 최근 계속된 폭염. 자, 폭염은요, 너무 많이 더운 거예요. 오랫동안 많이 더운 거. 폭염은 어디 영향을 주었다. 여기 조사가 애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에어컨, 선풍기. 자, 에어컨, 선풍기 언제 필요해요? 네, 더울 때 필요하죠. 에어컨, 선풍기 등의 매출 얼마나 팔았어요? 매출은 작년에 비해 30%나 증가했고요. 뭐뭐에 비해 비교할 때 썼는데 있네. 작년에 비해 30%나 증가했고요. 전자제품 매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냉방기기를 찾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 끊이지 않고 있다. 끊다는 stop,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끊이지 않으면 계속되는 거죠. 네. 자, 냉방기기는 cooling 머신이니까 여기 보면 에어컨, 선풍기 이런 것이 모두 냉방기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냉방기기를 찾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30%나 많이 팔았네요. 네. 자, 여기 줄었다, 증가하다. 자, 줄었다, 증가하다. 반대죠? 네. 30%나 증가했어요. 왜? 원인이 뭐예요? 폭염이죠. 날씨가 계속 더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 뭐뭐에 영향을 주었다. 최근 계속된 폭염은 뭐라고 할까요?
냉방기기, 에어컨이나 선풍기. 에어컨이나 선풍기 해도 되고 냉방기기 해도 돼요. 냉방기 선생님 한번 써볼까요? 냉방기. 냉방기를 얼마나 팔았어요? 매출 아니면 판매도 괜찮아요. 판매에 영향을 주었다. 자, 여러분이 초급에서 사다, 팔다, 물건을 사다, 팔다. 얼마나 팔았어요? 얼마나 샀어요?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중급이잖아요. 그리고 전공 수업에 가면 판매하다, 매출을 올리다, 매출을 높이다, 뭐 그런 말 전공 수업에서는 많이 나와요. 특히 경제학 전공. 네. 그리고 교양 수업에서도 대학생들이 보통 책에서 만나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도 같이 알아둡시다. 판매하다는 팔다. 그 다음에 매출 얼마나 팔았어요. 이런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최근 계속된 폭염은 냉방기 판매에 영향을 주었다. 판매량, 자, 얼마나 많이 판매량, 매출량에 영향을 주었다.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로 또 무엇을 연습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유학생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유학생 비율이 25%나 상승했으며, 자, 상승하다도 올라가다입니다. 늘었다는 많아지다 이고요. 상승하다는 무엇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다는 많아지다예요. 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유학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지? 왜? 자,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근데 그 원인이 그냥 뭐 때문이다. 이렇게 단어로 말할 수 있으면 그냥 말하면 되는데, 만약에요, 그 원인이 좀 길어요. 문장이 길어요. 첫째, 뭐뭐뭐가 있다. 둘째, 뭐뭐뭐가 있다. 셋째, 뭐뭐뭐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 유학생이 증가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첫째, 아니면 우선, 뭐뭐뭐가 그 원인이다. 다음으로, 둘째, 다음으로, 자, 뭐뭐뭐도 그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원인? 여러분은 한국에 유학 온다면 왜 오고 싶어 해요? BTS 때문에요. 네. 그러면, 자, 한류, 코리안 웨이브, 이제 뭐 한국 가수,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한류라고 하면 돼요. L로 발음하세요. 한류, 이렇게. 아니면 한국 문화, 한국 문화도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한 관심.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선생님이 넣어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는데 듣고만 있지 말고 같이 말하세요.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들으면서 나중에 자기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냥 듣는 것은 그냥 선생님만 연습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네. 그러면 어디부터 할까? 여기부터 합시다. 네. 자, 같이 합시다. 알았죠? 네. 유학생이 증가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류에 대한 관심이 그 원인이다. 우선 한국 문화로 해봅시다. 우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원인이다. 다음은 뭐지? 여러분이 한국을 좋게 생각한다면 한국에 대한, 자, 좋은 이미지, 자, 이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그 원인이다. 두 개만 합시다. 네. 자, 이번에 연습한 것은 원인이 좀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문장으로 길 때, 그때 여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봤습니다. 됐습니까? 한국의 유학생 그 조사한 것을 보면 사실 2000년보다 2016년에 많이 늘었고요. 네, 수가 많이 늘었죠. 지금은 이거보다 또 더 많이 늘었습니다. 20만 명 이상 이고요. 자,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잠깐 봤고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 거보다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으로 그래프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1960년부터 자, 2025년부터는 예상이에요. 자, 2025, 30, 35, 40 이거는 지금 아니고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1960년부터 65, 70, 75, 80 자, 연도죠. 여러분 생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이를 보면 아니야. 여기는 자, 퍼센트 같아요. 0, 5, 10, 15, 20, 25. 자, 여기는 14세 이하. 1960년에는 14세 이하가 51%였고 한국에 1950년 65세 이상은 2.9%밖에 안 되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깐만요. 영상을 틀어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한번 멈춰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자, 먼저 여기가 언제인가 한번 볼까요? 한 2015년 정도 됩니까? 2015년쯤에 14세 이하 아이들보다도 65세 이상 노인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자, 여기서 7% 65세 이상이 7%가 되는 시점이요. 한국에서는 2000년 정도인데, 자, 여기부터가, 그 사회는 노인이 많은, 좀 나이가 많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나이가 많은 사회,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다. 거기는 병원도 많고 그 다음에 사회가 안전하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아이들이 없어서 미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고령화 사회. 한국은 이 고령화 사회에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2000년대부터 한국은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요. 이게 20% 이상이 되는 때부터는 좀 큰 문제가 있다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래 살고 아이들도 많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잠시 만나 보겠습니다. 저출산. 자, 저출산은 출산하다, 아기를 낳다. 저출산은 엄마, 아빠, 가족이 아기를 낳지 않아요 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요, 산부인과예요. 병원 중에서도 아기가 태어나는 병원입니다. 네. 산부인과에 지금 침대가 비었어요. 그죠? 네. 아기가 별로 없어요. 아기를 별로 낳지 않아요. 이게 저출산이에요. 한국에는 이 저출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부담이에요. 잠깐만요. 자, 경제적 부담. 돈이 많이 들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아이를 키우다 육아로 인한, 자, 로 인한 여기 보이죠? 원인, 육아, 결과, 경제적 부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제일 마음에 크고, 그 다음에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일도 하면서 그 다음에 집에 아이도 키우는 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면요. 결혼의 지연이에요. 그러니까 지연은 늦어지다 라는 겁니다. 늦어지다. 근데 늦어지다는 것은 보통 몇 살 때 결혼합니까? 이것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근데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25살이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25세. 보통 25세에 결혼하다가 요즘 사람들이 30세에 결혼합니다. 그러면 결혼의 지연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네, 이것도 문화마다 좀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자, 3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저출산으로 사회에 문제가 생겼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이렇게 왔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그 다음에 결혼의 지연 등이 있다. 됐나요? 자, 원인을 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번에는 저출산의 원인을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문장으로.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이걸 써야 되니까 그 앞에서는 뭐라고 하면 되죠? 저출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맞아요? 저출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 이제 문장을 만들어 봐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그 원인이다. 앞에서 한 거 기억나요? 둘째,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아직 말이 좀 어렵습니까? 자, 이걸로 문단도 만들어 볼 건데 연습하면 괜찮아져요. 외국어는 연습하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고 말로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령화 사회 이야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뭐였죠?
할아버지, 할머니만 많고, 네, 65세 이상 인구는 많은데,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야 하는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회의 평균 나이가 좀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원인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원인이 뭐죠? 원인은 맞아요. 저출산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출산이 원인인데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래요. 그러면 결과는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선생님이 아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이 원인과 결과를 넣어서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오오오오 이거 봤어요? 라고 하다 정의가 앞에 나왔어요. 고령화 사회란 뭐뭐를 말한다. 근데 그걸 A, B를 바꿨어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맞죠? 한국은 이미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급속한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 여기 나왔습니다. 뭐라고? 저출산을 들 수 있다. 그 원인으로 뭐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뭐를 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 원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결과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저출산으로 인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노동력, 일할 사람이 별로 없죠. 네. 자, 뭐로 인해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노동력이 부족하고 등등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자, 내용도 생각하고 표현도 말하고 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이 빨리 쉬워져야 돼요. 선생님한테 많이 듣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말하면서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 내용으로 복습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먼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문장을 10번 정도 소리내서 읽고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좀 더 쉽게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10번 소리내어서 읽기. 알았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